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시사공방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용 도의원, 민주당 박진희 도의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오늘 또 시사공방에 처음 함께해 네. 주셨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 박진희입니다. 충북의 다양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토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유상용 도의원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시잖아요. 네. 어제 처음에 출연하시고 좀 어떠셨어요? 네, 첫 출연하고 많은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시사공방이 네.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많은 연락도 받고요. 또 좋은 얘기, 또 좋은 뉴스거리 만들어서 토론하는 거 모습 많이 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도 또 재미있고 또 신선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좋은 말씀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CJB 시사공방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민선 8기 출범 100일 충북 도정입니다. 어느덧 100일이 됐습니다. 민선 8기 김영환호가 출범한 지가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난 건데요.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 100일의 충북 도정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충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된 건데요. 그동안 방향은 좀 잘 잡고 온 건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또 어떤 목표를 잡고 가야 하는지 이 시간에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민선 8기 김영환호 100일. 그동안 좀 어떻게 일단 총론격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점수로 한번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상용 도의원님. 출범한 지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저희들 도의원들도 같이 이제 출범한 지 100일 됐는데요. 점수로 따지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싶지만 그래도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 오. 네. 처음에 58점 이상에서 또 출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60점 미만 점수로 꽈락인 정책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나 또는 여태까지 행보에서도 60점 미만의 과락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긴 한데 또 그런 면에서 또 충북 미래 먹거리에 관한 정책 그리고 애정 어린 충북 사랑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을 주어도 모자라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그래도 70점 정도는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빼고 더해서 평균적으로 한 70점 좀 후하게 좀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의원님이 궁금하네요. 네, 4년 도정 가운데 100일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50점을 준다고 한들 70점을 준다고 한들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도민들이 주신 점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결과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김영환 지사 15위 하셨어요.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 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 유성룡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6월 지방선거 당시 58.2% 지지 받으셨잖아요. 지지도 10.7%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된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우리 지사님 낙제점 받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네. 김영환 지사의 도정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전국 꼴찌에서 세 번째 이런 점수를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정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부적절한 인사 있어서 하루 만에 사퇴하는 일도 생겼고요. 소통 없는 차 없는 청사 때문에 행정이 굉장히 혼란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얼마 전 영빈관, 제2영빈관으로 청남대를 사용하자 이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즉흥적인 소통 없는 이런 행정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피로감도 높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100일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지 않으시면 이 낙제점 이상으로 점수 올리시기 네. 아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진희 도의원께서는 점수를 얘기 안 하셨지만 느낌은 낙제점을 줬다라는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그렇게 드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적으로. 네. 네. 오늘 네.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이 박진희 의원님께서 그 전국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그 17개 시도 중에 15위 정도를 하셨다 하시는데 아마 전국적인 상황이 현재 전국적인 전국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뭐 제가 그거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당과 관련된 우리 단체장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나. 그렇고 지금 뭐 계속 우리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작 네. 단계 잘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뭐 낙제 점수까지 낙제 점수일 수도 있지만 10%대까지 내려간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온도 차이가 좀 극명합니다. 70대와 70점대와 뭐 간접적으로 지금 낙제점. 오늘 좀 단단히 왠지 벼르고 오셨다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그러면 일단 김영환 지사 얘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정 아무래도 전체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김영환 지사에 대한 얘기 또 평가가 계속해서 취임 이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네. 그리고 느낌상 충북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진심은 느껴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박진희 도의원처럼 좀 즉흥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이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영환 도지사의 업무 스타일,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즉흥적이다, 네. 독선적이다, 충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김영환 지사의 부족한 면을 평가하는 얘기들일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지사의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조금 상쇄시키는 것이 어쨌든 아무튼 충북 발전에 대한 열정, 애정은 크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충북 발전에 대한 애정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처음 해보는 지사직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크신 것으로 저는 이 부분에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물론 충북 지사직에 대한 처음 해보는 지사직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크다는 거 우리 도민들에게는 행운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이제 행정을 이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과신인 거죠. 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계되기까지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행착오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일례로 김영환 지사께서 이제 얼마 전 페이스북에 청남대를 제2영빈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게시글을 올리셨어요.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네. 그렇죠. 얘기했죠. 그 다음 날 바로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고 현재는 그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올라가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을 한 거네요. 제안했습니다. 네. 건의안이 올라갔어요. 저는 과연 김영환 지사께서 저 이 뉴스 보고 정말로 한숨이 나오고 화가 났거든요. 과연 청남대가 우리 충청북도에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지사께서 아셨다면 이렇게 쉽게 하룻밤 결정으로 대통령실에 건의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남대가 개방된 지 2003년에 개방이 됐으니까 이제 19년 차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지키면서 청남대가 충북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 19년 동안 정말 우리 청남대 잘 발전시켰거든요. 예전에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던 그 잔디밭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민들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방문객, 누적 방문객 1,300만을 넘어섰고요. 문체부하고 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전국 관광 100선에 3번이나 올랐어요. 네.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건데 이것을 누구 마음대로 어떤 소통도 없이 다시 제2영빈관으로 나라에 자진상납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화가 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지사께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충북 지원 특별법과도 배치돼요. 청남대 등 그러니까 수변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빈관이 들어오면 이거 규제가 풀어지겠어요? 그리고 접근성이나 경호 이런 문제들로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이게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충북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시는 거 좋아요. 밤이며 새벽이며. 네. 그런데 진짜 충북을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잠을 좀 더 주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갑자기 제가 결론이 그렇습니다. 뭐 지금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초두에 말씀하신 충북 사랑에 대한 충북 애정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해주시는 거 잠깐 고마운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부터 지사님 이렇게 모시다 보면은 지사님과 같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 보면은 그분 머릿속에 충북 발전하고 도민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어요. 그 열정이 없으면 그분 정치 안 했었을 겁니다. 그냥 치과 의사 계속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애정이 없었다면 그분 충북지사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 본인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열정과 애정으로 뭐 충북 발전을 위해서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즉흥적이라는 말을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흥적이라는 표현이 경험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본인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분 국회의원 4선 경험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앙무대에서 보여주는 충분한 능력 이런 거로 봐서는 우리 충북도정 충분히 이끌 수 있고요. 또 그 경험으로 즉흥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뭐 감싸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많이 제 감싸시네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섣부른 판단이 조금 이르긴 한 것 같고요. 잘 지켜보시면 4년 후에 반드시 그래도 도지사는 김영환이다 하는 찬사 받을 겁니다. 기다려봐 주십시오. 그 예. 김영환 지사 하면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사실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 이제 소통 능력, 소통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통이 아주 능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소통이 불통이다, 일방통행이다. 이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뭔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네. 뭐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 뵌 그분의 모습도 그렇고 네. 이번 대집행부 질문에서도 보인 모습이 사실은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일방적이시고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도지사께서 늘 그러니까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만큼 소통 잘하는 사람 없다.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셔틀버스로 출근하면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한다. 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소통은 내 말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지사께 필요한 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저는 뭐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 없는 청사, 직원들하고 소통 전혀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뭐 페이스북, 새벽에 페이스북으로 이제 제안을 하셨던 건데 페이스북은 일단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반대하면 시범 운영 회복 안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지키지 않으셨어요. 결국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고요. 노조에서 도청 담장에 사업 철회, 현수막을 거는 정말로 사상 초유의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소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실제로 도정질에서 경험도 해보셨는데 권위적이고 일방통행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 네, 소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소통의 그 사전적 의미가 이제 서로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소통의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부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주장을 누군가에게 말로 하고 전달하고 했다고 해서 아 나는 누군가 소통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암만 얘기를 해도 내 이익관계에 반한다면 그건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지금 말씀하신 차 없는 도청 지난 주제도 그거였지만은 차 없는 도청 부분에서도 지사님은 충분히 직원들과 말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하시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통이 안 됐다. 이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 지금도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소통 부재에 관련된 것도 앞으로 좀 꾸준히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좀 이끌어 나가야 되시지 않겠나. 지금 뭐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좀 자제해 주셨으면 저도 그거는 또 동의합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여러 채널로 말은 많이 하시는데 예. 그만큼 듣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보세요? 들으시는 건 들으세요. 들으시는 거 듣고 하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고집스러우신 부분도 있어요. 뭐 고집스러우시니까 그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만 그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신데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됐다. 어떤 쪽에서 보면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소통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뜻을 만들기 위한 고비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문제라면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런 비슷한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큰일 좀 난 바뀔 거죠. 거라고 보세요? 아니,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럼 향후 조금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네, 그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전 이시종 지사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시종 지사님을 제가 잘 몰라서.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이시종 지사님 자주 뵙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뭐 여러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참 온화하시고 사람 참 좋으시고 하셨었는데 행정적인 경험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소통에서는 뭐 지금 우리 김영한 지사처럼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청 내에서는 소통이 잘 되었을지는 몰라도 밖에 일반 우리 국민들과 우리 도민들과는 소통이 좀 부재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확실한 것은요. 예. 이런 논란이나 행정력 낭비는 없었다는 거. 이시종 지사 때는 네. 사실은 드물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도정 100일이거든요. 겨우 100일 지났는데 사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나 논란을 야기시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전 지사께서는. 김영한 네. 지사님도 앞으로 12년간 하시면은 충분히 소통이 잘 되시는 지사 그리고 충분히 도정을 이끄실 분이라고 아마 추후에 판단이 그렇게 네, 쓰실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제 또 향후 예. 100일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좀 향후 또 변화의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지금 이제 개인적인 좀 업무 스타일 이렇게 얘기해 봤고요. 그 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가 이제 100일 동안 그래도 제가 스스로 저도 생각하기에는 좀 짧지만 뭔가 좀 강렬했다, 뭔가 했다라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레이크 파크도 있고요. 네. 뭐 충북 지원 특별법, 뭐 차업로 도청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정책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좀 충청북도의 정책 중에 100일 동안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시죠. 네네. 글쎄요, 뭐 우리 박진희 의원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긍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도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레이크파크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충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북 도민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갖지 않을 거고요. 특히 뭐 충북의 앞으로의 100년간의 먹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정도로 국가 정책에서 항상 저희들이 뒤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충북 지원 특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열심히 지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고 또 뭐 서울 국회나 뭐 다 연결을 하시면서 지금 제정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박진희 의원님도 초당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같이 좀 도와주면서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여러 정책 중에 이제 충북 지원 특별법 네. 얘기해 주셨고요. 저도 뭐 충북 지원 특별법이 그래도 가장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생각 들고요. 네. 이슈몰이에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이제 어디 가나 이제 현수막 걸려 있고 모두들 충북 지원 특별법 필요하다 한 목소리로 이제 여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우리 김영한 지사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이면에
이면에는 역시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수변구역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이것저것 다 막혀서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극복 차원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충북만을 위한 특별한 법률이거든요. 다른 지역과의 어떤 그러니까 형평성 네. 그리고 협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갈 길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공감대 형성은 됐으니까 우리 충북이 바다가 없다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의 당위성, 그런 논리 개발을 열심히 지금은 해서 여야 정치인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타개해서 결국은 이제 제정되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충북지원특별법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요. 반대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이 정책은 조금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제가 유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지사님한테 전화 드려볼까요? 어떤 사업인가? 지사님이 여러 채널로 어쨌든 이게 무슨 사업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은 화려한데 포장지만 크고 화려할 뿐 알맹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게 백두대간과 충북의 757개 호수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사업 목표를 이제 잡으셨어요. 네. 그런데 757개 호수 중에 뭐 3개 제외하고는 다 저수지거든요. 저수지도 큰 의미로는 뭐 호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프로젝트의 방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장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게 제6차나 지난 제6차나 제7차 충북 관광개발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저수지나 호수 주변 개발은 각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간에는 이게 결국은 알맹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난 7월, 8월 이제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 강연의 주제를 보면 결국 한마디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그게 호수 근처에 저수지 근처에 최첨단 캠핑 성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설마 그럴까? 우리 도민들은 아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호수 주변 야영장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캠핑으로 귀결이 되네요. 네, 이게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캠핑이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신규 사업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남대 겨울 낭만 글램핑 빌리지 축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등등등. 특히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야영장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야영장 만들기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 저는 야영장 조성 사업조차도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게 청남대 글램핑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요. 글램핑 야영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모닥불 피워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별 보면서 잠도 자고 불멍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장소가 청남대다 보니까 숙식 불가능하죠. 이거 되게 정말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 글램핑 축제를 청남대에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레이크파크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알맹이가 없다. 이게 혹시 캠핑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해 주셨어요.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저수지의 개념에서 700여 개의 그 호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저수지에 대한 게 이 저수지가 그 전체 호수 3개, 4개 정도의 상류에 아마 속할 거예요. 그 저수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별개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캠핑장 관련된 것도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캠핑장 지금 말고 옥천에서 보은 쪽으로 나가는 쪽이에요. 그 좌측에 안남면이 되던가요? 그 부분에 예전 놀이시설이 꾸려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랬다 이제 폐허돼서 지금 공터 형태로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규제나 이런 거로 묶여져 있어서 그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청남대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청남대 주변 그리고 대청호 주변에도 뭐 지금 뭐 글램핑장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시설을 그 글램핑장처럼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형성되는 건축물 행위할 수 없죠. 모든 행위들이 할 수 없으니까 기초적으로 글램핑장으로 가는 거지. 거기에 지금 그래서 특별법이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러한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려야만 그 글램핑장이 아닌 호텔도 짓고 연수원도 짓고 하고자 하는 여러 회사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 모델로 지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 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엄청 힘들어요. 4년 안에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4년 안에 과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들이 진행이 될까 걱정입니다. 충북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지요. 뭐. 자, 레이크파크 얘기해 주셨고 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또 다른 게 있으신가요? 뭐 저는 뭐 지금 제2영빈관 또 마찬가지고요.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며칠 전 이제 10월 4일 날 네. 드디어 우리 지사님의 100대 공약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거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말씀하셨던 핵심 공약들, 출산수당, 양육수당, 뭐 대폭 축소되거나 폐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100만 원씩 60개월 주기로 하셨어요. 양육수당을. 그런데 이 사업 아예 빠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실망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기로 했던 양육수당. 은 1,100만 원을 5년에 걸쳐서 나눠준다고 해요. 저는 이 공약 발표 보고 정말로 화가 났거든요.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줘야 되는데 5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나눠주면서 마치 양육수당을 주는 것 같은 효과를 노리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 외에도 뭐 농민수당, 어버이날 효도비 뭐 다 축소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를 우리 도민들이 왜 뽑으셨을까요? 잘생기셔서 뽑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정책과 공약 보고 뽑은 건데 당선되고 나서는 이렇게 나 몰라라. 알겠습니다. 공약 다 내팽개치는 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금성 공약의 축소, 그래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좀 듣고 오늘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성 공약 네. 많이 축소됐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축소를 자꾸 했는데 지금 충북 재정을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박진 의원님과 저도 같이 우리 도정의 재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저희들이 노력해서라도 지사님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뭐 충북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현금성 공약 전에 처음 세워놨던 것만큼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과 제가 한번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또 변화할 건 변화하고 또 나아질 건 나아져서 우리 충북의 지역 발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겠죠. 설명할 건 설명하고 설득할 건 설득해서 도민과 함께 더 멀리 함께 가는 충청북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CJB 시사 공방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